김주영 선생님. 네, 저는 뭐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는데요. 이게 금서였잖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군사독재 시절에 금서로 그걸 지정한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특히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뭐 패러다임이나 이데올로기가 있을 텐데 역사, 뭐 교과서나 이런 건 다 거기에 맞춰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거를 부정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혁명적으로 네, 역사를 해석하라 이렇게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운동권에서도 이거를 교양으로 많이 맞습니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금서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장님 광주 얘기 듣고 이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용어를 떠나서 사실 용어가 어떻든 간에 나쁜 놈들은 사과 안 하고요. 일단은 저는 근데 민주화 운동이나 저는 이제 뭐 항쟁이라는 말로도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당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내 개인의 일로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덤비는 것 자체가 불의에 대한 어떤 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용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겠지만, 뭐 민주화 운동이 저는 크게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어떤 희생자분들을 어떻게 이제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용어가 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달래려고 나오는 용어. 그건 제가 뭐 개인적인 사견을 잠깐 넣자면, 저는 이제 이 논의에도 대부분 보면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광주 사태 사진을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불의에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긴 한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 보니까요, 국가 권력에 대한 희생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부 높으신 분들 제외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갔던 공수, 3공수, 5공수 대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도 좋고 광주사태 뭐 시민학살 이렇게 되지만, 사실 군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총을 쏜 것만 해도 엄청난 끔찍한 일이었을까. 그들도 아마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또 공격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 양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훈련받은 현역 군인과 예비역 군인들의 전투였으니까 당연히 게임이 안 됐고 무기도 차이가 났으니까 뻔한 결과지만, 사실은 3공수, 5공수 대원들도 상당한 피해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의 아까 말 사건에 스턴트맨이 빠진 것처럼 또 빼먹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조금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잖아요. 또 더불어서 같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시기에 부마 사태가 있었단 말이죠. 부산 마산에서도 꽤나 많이 그런 유의 거기는 이제 양교전이라 일방 당한 건데, 거기는 이제 싹 파묻혀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잠깐. 그리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역사 기록이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치사와 중앙사를 주로 했을 때는 그 말이 굉장히 맞습니다. 근데 문화유산으로 내려오면은요, 남긴 사람의 기록입니다. 역사라고 한 게, 그러니까 열심히 남기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남겨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기록으로.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정치사하고 중앙사를 조금만 배웠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이나 공식 기록에 대한 굉장히 우리가 의존을 하기 때문에 승자의 기록이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사실은 당쟁에 아니면 전쟁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밀려나신 분들이 남긴 기록들이 요즘에 계속 발굴이 돼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각, 우리가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어서, 역사는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웃은 많이 없는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글을 남기면서 저도 가끔 거짓말을 쓰거든요. 아, 이게 한 10년쯤 지나면 사실로 굳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사실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데 그런적 측면에 봤을 때 현재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지만 일본이 현재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고 있으면 딱 100년이 지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세계 지도에다 독도를 일본 지도에 집어넣고 있고요. 글에다 계속 남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록을 계속 남기고 있지 않아요. 얘는 우리 건데 내가 굳이 남길 필요가 없다. 말로만 하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하면 저 이상한 놈들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 와중에 계속 세계 지도에다 계속 남깁니다.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증거로 내미는 게 뭐 1904년도의 지도, 뭐 조선 지도에 독도를 표현해놨다. 근데 그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100년이나 200년 후쯤 지난 그 시점에 어떤 국제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일본들이 증거라고 내놓는 지도는 지금 현 시점에 있는 지도들을 내놓을 거예요. 독도 일본 땅이지 않냐? 다케시마지 않냐? 승자의 기록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우기는 놈이 여기는 놈의 예, 표현이 거칠긴 했는데 그런 개인적인 것들이라도 우리가 역사로 남기고 싶으면 기록을 잘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부장님을 사실은 저희 송파문고 안에서 뵙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나가면 얼마나 재밌으시고 저한테 스승 지금도 재밌어요. 예, 아이, 그런데 예, 더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우리 우 선생님 또 부장님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오늘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굉장히 새로웠어요. 첫 번째는 제가 띵 하고 머리를 맞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아까 홍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그런 인간에 대한 도리에 의해서 분노를 해서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까 앞에서 이런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들으면서 저도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역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이 중요한 거고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라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게 바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는 거구나 해서 제 머릿속에 있던 관념이 뭔가 구체적인 실체로 이행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게 놀랐고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구나. 아는 척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여기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말하는 해석이라는 건 대부분 개인이 외적인 요건을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처음에 읽었던 시기가 제가 지금 30이고 27살 때 이 책을 처음 읽었었는데 저도 이때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라는 개인이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봤는데 지금은 그게 반대가 됐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저는 30이고 이제 진로를 막 한참 붙이고 사회적인 입지를 다져야 될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제 제가 세상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저를 평가하는 위치가 된 거예요.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내가 사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 사회는 나라는 요소를 평가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나에게 어떤 해석을 내릴 것인가, 나라는 인간을 어떤 인간으로서 스스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네. 예, 우리 송하영 피아니스트님. 이렇게 오늘 처음 참석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게 올 때마다 막 심장이 옥죄어오고 나도 시킬까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요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역사는 이제 과거의 기록이잖아요.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어떤 왜곡도 미화도
주관적인 견해 같은 걸 뺀 담백한 사실의 기록이 되어야만 할 것 같다. 그래야만 오해 없이 또 과장된 그런 편가르기 없이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은 세계 지도에 일본의 땅이라고 표기를 해서 자꾸 내놓는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전화 걸면 KT 터지고 말하면 한국 사람, 그러니까 담백하게 거기는 그렇게 일본은 주장했지만 전화 걸면 한국 전화가 터졌고 국군이 죽어나고 있었고 거기는 한국 사람이 살았더라라고 단박하게 적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명백해지는,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아니라 이게 뭐 어떻게 증거가 돼서 뭐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갔더니 뭐가 어떻게 돼 세종실록 지리지 이딴 거 필요 없이 전화를 하면 KT가 터지더라 그렇게 하면 서로의 감정 싸움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보다 진보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과거의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의 서술, 감정을 뺀 그 어떤 주관적 경험도 뺀 그런 게 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역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전혀 긴장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인데 뭐 예. 네, 아주 드라이하게 해야 된다고 끝까지. 아티스트라고 밝혀주셔서 좀 예술가적 견해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역사는 과거의 기록인데 과거의 기록이 그래서 뭐 과거인데 지나간 일인데 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어제보다 오늘이 반드시 나아야 하니까요. 반드시 발전된 내일, 진보된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똑바로 과거를 바라보고 나서 화해하는 작업도 필요할 거고요.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어 그럼 너는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나하고는 왼수야 이러면 절대로 발전된 내일이 맞이해질 수 없으니까 화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 용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 또 당당하게 책임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진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되기 위해서 예술이 인간에게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달에 제가 또 깨알같이 한번 홍보를 해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좀 말씀. 저도 말씀을 다음 주에는 뭐 저- 다음 달에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네, 아니요, 짧게 해야죠. 짧게 해도. 네, 돌아가면서 한마디 시키는 걸 저도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잘하십니다. 예, 그 영화 변호인이라는 거 보셨죠? 예, 거기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실제 모델로 한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사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평범하게 돈을 추구하는 그 변호사가 이제 뭐 의식화되고 그런 그 시대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이 송강호 배우가 이제 분노하면서 이해직하의 그 역사란 무엇인가가 이게 도대체 왜 금서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30살 때 이 이해직하의 그 역사란 무엇인가 읽었다 해서 제가 너무 이제 부러운데 저는 이걸 사실 3만 년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분은 아마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속이 되게 뜨끔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눈이 좀 이렇게 띄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쭉 역사서를 보면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그 책을 바라보니까는 굉장히 깨닫는 바가 이제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사도세자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도세자의 변명이라는 그런 그 이덕여 선생님의 그 책을 보면은 여기서 한중록에 대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중록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그냥 그 예를 들면 청산가부가 된 사람의 글인지 작품인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제 노론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노론의 그런 그 유한 그 시각에서 이제 쓴 책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립이 있고 이덕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80년 동안 그 궁중에서 있었던 노정객의 시각으로 쓴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기록될 수 있다는 그런 바로 이제 이해식화가 말하는 역사란 무엇인가에는 정확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정동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이 책에 대한 의미를 갖다 이제 새롭게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날 그 3만 전에 이제 봤던 그 책이 이제 거의 기억에 이제 다 사라졌었는데 그 기억을 굉장히 이렇게 되살리는 의미에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역사는 기록하는, 역사가의 임무라는 것은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은 과거에 대한 거에서 해석과 평가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에이치카가 어느 정도 그 기존의 역사가의 임무에 대해서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전된 견해를 갖다 제시를 했지만은, 저는 한편으로는 결국 그런 해석이나 평가라는 것들도 결국 기록들을 갖다가 다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가의 임무라고 했을 때는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그 기록 자체가 자신의 시각과 관점이 투영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런 기록하는 것과 해석과 평가가 밸런싱을 이뤄야지만 그래도 온전한 역사가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기록을 잘 지키는 일이 이제 우리 문화재 지킴인데, 문화재청 대상 받으신 우리 임충섭 선생님이 와 오, 예.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 빨리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저기 문화재 지킴이를 하려면은 교육을 이제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는데 이제 박 부장님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교수님들한테 하시는 걸 이제 많이 듣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 제 나이가 10살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10살 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한국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다른 데 가서 있었기 때문에 역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몰라가지고 아주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문화재 지킴이에서 이제 가서 조금씩 배우고 그러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주 참 지금 광주 사태 이야기 인조한장이라 해도 됩니다. 예. 광주 사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은 것도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 아주 저도 이제 굉장히 민주화 운동 그것도 강주 학살 사건 그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도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난 거기 광주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났는지 정확하게 좀 모르거든요. 지금 오늘 사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건 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역사를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수준인데,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문화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를 하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까 박 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제 머릿속에 아주 굉장히 쏙쏙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늘 좀 필기할 거 있었으면은 여기다 막 적어가지고 이제 보고 이제 하고 그럴 건데, 제 나이가 또 이제 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또 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좁게는 말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예. 우리 임충섭 선생님은 쿠웨이트에서 의료인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기집애셔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진천 농다리 지킴이도 하시고 남한산성 지킴이도 하시고 워낙 보고서를 잘 쓰시고 하셔서 문화재청 대상 받으시고, 또 세계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지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다 지적하셔갖고 이렇게 또 문화재청에다가 신고도 하시고, 아랍어, 영어 뭐 다
예, 뭐 범접하실 수 없으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역사란 무엇인가는 필기를 안 하셔서 얘기 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좋은 오늘 말씀. 예, 오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네. 예, 오늘 사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읽어보고 만나서 얘기 나누는 심야 책방 사업을 또 잘 마쳤습니다. 다음 달에는요, 이제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송하영 피아니스트님이 굉장히 글을 잘 쓰십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뭐 아주 그 또 초록은 제가 또 발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만 또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피아니스트 송하영 선생님께서 뭉클이라고 하는 또 클래식 랜선을 운영하시면서 대중화에 굉장히 앞장서시고 있는 대표시기도 한데요. 그 얘기를 2월 달에는 같이 또 모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역사란 무엇인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